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요 지주택 사업은 저희 구독자님 중 한 분이 실제로 투자하셨던 지주택 사업입니다. 그분의 동의를 구해서 특정 지주택 이름과 단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요. 한번 보내주신 자료와 제가 찾은 자료를 토대로 영상 만들어 봤고요. 제가 요새 그 그 공인 중개사 개업 준비하고 또 입에 풀칠도 해야 되니까 알바도 하고 또 제 할 일도 하고 이 영상 만드느냐고 좀 늦게 올립니다. 늦게 올리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그분이 실제 투자하신 지주택 사업의 아파트 개요도입니다. 조감도 여기 있죠. 예. 건폐율 21%로 꽤 쾌적한 곳이고요.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 접근성 좋고요. 옆에 학교 있어서 교육 환경 좋고요. 앞에 한강 있어서 입지도 괜찮아요. 자, 19층짜리, 20층짜리 두 동짜리 아파트 총 119세대. 소규모죠. 엄청 소규모입니다. 사업 일정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확인해 보니까 모집 신고가 작년 12월까지도 안 됐다고 해요. 요거는 이걸 제보해 주신 구독자님이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지주택 모집 신고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오래 걸려요. 제가 있던 지주택은요. 신고 필증 받는데 1년 넘게 걸렸죠. 1년 6개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다 또 토지 문제가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거는요. 바로 이 경관심입니다. 경관심이. 이게 아마 이 사업을 발목 잡아서 좌초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요거를 유심 좀 위험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사업 일정 쫙 보면은 자, 착공이 22년 9월이네요.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 한 6개월 정도 더 해야 되겠죠. 밀렸으니까 사업이. 자, 그러면 준공되고 완공되면은 한 2024년 되겠네요. 빨리 돼도 엄청 다 그냥 쭉쭉쭉 된다 치더라도 4년 걸리겠네요. 4년. 그래서 사업 기간을 좀 4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이 모든 전제 조건이 딱딱딱딱딱딱 맞아서 착공되고 준공된다 하더라도 4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서울시가 만든 SB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그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렸죠. 서울시가 만든 3D 맵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업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입니다. 이 삼각형 여기가 이제 사업지. 햇볕 잘 들죠? 햇볕 잘 드는 곳인데 여기다 19층, 20층 세우면 여기 이게 24층짜리더라고요. 최고 높이. 여기까지 오는 건데 햇볕을 다 가리겠죠?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원에 떼보니 아니나 다를까 중점 경관관리구역 한강변 그리고 2016년 11월 24일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함부로 높은 건물 못 짓게 경관 심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경관 심의. 자,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 상가를 투자하신다면 요거를 유익있게 보셔야죠. 여기가 왜 유익있게 보셔야 되냐? 업종 제한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는 아파트 주택이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현 사업지의 주요 위험 요소, 장점은 홍보관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홍보관 가면 분양하시는 분들이 입에 침이 튀기도록 진짜 입이 마르도록 진짜 막 장점을 엄청 어필하죠. 위험 요소는 거의 얘기 안 해요. 자, 제가 본 비시장 위험 그거는 바로 입지고요. 시장 위험은 이제 가격이 되겠죠. 기타 위험은 그 내부 위험, 지주택 자체로 그 구조상 올 수밖에 없는 위험. 그거는 제가 지난 영상 4편을 올려드린 게 그 내부 위험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시장 위험과 시장 위험만 좀 다뤄볼 거고요. 자, 그러면 뭐가 위험하냐 이거죠. 뭐가 위험하냐? 아까 봤듯이 그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죠. 근데 이 경관관리 조례에 보면요, 경관관리 심사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야 돼.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거기서는 주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조권을 침해당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통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게다가 한강 이남의 주요 조망점 3등급짜리 조망권에 침해 우려가 있어요. 3등급짜리 조망점이란 게 있었어요? 제가 만든 개념 아닙니다. 그 경관관리계획에 보면요, 서울시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조망점을 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서울시 강북의 어떤 산들의 조망을 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바로 맞은편이 사업 소재지입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S맵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업 소재지, 이렇게 삼각형이. 자, 땡겨보면 여기 산 있죠? 산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강도 봐야 되고 햇볕도 들어와야 되는데 19층짜리 올리고 20층짜리 올려요. 통과가 될까요? 자, 그리고 멀어져서 반대편에서 봤을 때 요 경관이 보여야 되는데 19층, 20층. 그러면 경관 심의 통과가 거의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시장 위험. 투입해야 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투자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을 빼면 실질 투자 수익이겠죠. 자, 현재 가치로 이제 환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NPV라고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제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주택 분담금 납부 일정표입니다. 보시면은 평수마다 높이마다 다 다르게 해놨죠. 이건 당연하죠. 모든 아파트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서 가장 싼 걸로 5구 전용 5구 7억 4,400만원짜리로 들어갔고요. 전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신용대출 가능. 이거 제가 저번 영상 4편에서 말씀드렸죠. 지주택은 브릿지 대출,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할 때 항상 신용대출을 끼고 간다고, 낄 수밖에 없다고. 왜냐? 1금융권에서 잘 안 해줄라 해요.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문제성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1금융권도 안 해줄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던 곳도 결국은 신용대출 꼈다라는 거, 10%짜리 2금융권에서 꼈다라는 거. 자,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전제하지 않겠습니다. 지주택에 유리하게 전제를 할게요. 자, 금융감독원 등록 상품 기준으로 했습니다. 21년 1월 기준.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요.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내가 원하는 조건의 금융상품을 어디서 어떤 금리로 팔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주담대 이렇게 어떤 형태로 어디서 어떻게 팔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시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너무 낮은 거 말고 너무 높은 거 말고 한 중간 정도 되겠다 싶은 걸로 잡은 거예요. 주담대 금리나 적금 금리도. 그래서 1.9 시중금리는 이제 1.9로 잡았어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는 3%로 잡고요. 요새는 이제 예금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뭐 1%도 안 되는 이자 누가 받으려 해요. 그래서 그냥 시중금리를 시중 적금금리로 잡았습니다. 자, 9억 미만 8호 전용 8호 이하는 취득세율 1.2%로 잡았고요. 가장 낮은 거죠. 그리고 기간은 4년. 물론 플러스 알파지만 이것도 빨리 된다고 가정한 거죠. 진짜 지주택이 유리하게 잡았어요. 금리 형태는 당연히 월 복리 형태. 왜냐하면 7억 4,400만 원을 한 번에 못 꼬라박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 평균 투자금으로 이게 가정을 한 겁니다. 전제를 1,550만 원으로. 자, 이것도 진짜 유용하시니까 한번 여기 한번 가보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 전제 두 번째. 자, 1금융권, 2금융권 은행은 최근 4년 이내로 망하지 않는다. 거의 100%지만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의 추가 분담금은 더 이상 없다.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치고, 중도금 대출도 신용대출 말고 이 지주택 업무 대행사가 엄청난 수완을 발휘해서 1금융권 주담대로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전제했습니다. 사업 주체와 업무 대행사는 적정 시장 이윤만 추구한다고 이제 가정했고요. 더 이상 소송은 없다 이 사업에 라고 가정을 했고요. 토지주는 토지 가격을 절대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올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한강변 경관관리 규제를 폐지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전제한 겁니다. 거의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케이스 1. 투자하지 않고 적금 들었어요. 제가.
자, 1,550만 원을 월 복리로 48개월간 4년간 1.9% 아까 잡은 금리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자 소득세 떼고 세후 이자로 2,500만 원을 4년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 625만 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월 투자할 금액을 나눠서 넣어도 난 625만 원 그냥 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죠. 내가 이걸 포기하고 케이스 2 투자를 들어가시는 거니까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10%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해당 사업지가 속한 동에 최근 10년간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라고 했어요. 상승률. 자, 그리고 접근금리 1.9, 취득세율 1.2, 대출금리 3%. 자, 접근금리는 할인율이 되겠고요. 현재 가치로 환원하니까. 취득세율은 공제율, 대출금리도 공제율이죠. 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산정식은 이렇게 나오죠. N년차 기대수익, 그러니까 기대수익률에 따른 기대수익에서 자, 요걸 빼주는 거죠. 1-0.042를 곱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를 할인해 주는 거죠. 1 플러스 0.019. 예, 이거는 n제곱 해줘야죠. 복리니까. 이게 이제 MPV 방식인데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계산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놨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로 토대로 이 공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대 투자 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면요. 자, 1억 5,6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5,600만 원. 자, 어떻게 나오냐? 1년 차 수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2년 차 현재 수익 가치 이렇게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빼야죠. 비용 빼야죠. 2,500원 빼면은 실제 투자 수익의 현재 가치는 1억 3,189만 8,109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4년이니까 4년 연평균 산술평균 그냥 해보면 연평균 실질 투자 수익의 현재 가치는 3,200만원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3,200만원 연평균 실질 투자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거 실질 투자 수익률은 4.43%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 기대 수익률은 10%인데, 그렇죠? 기대 수익률을 10%를 충족하고 기본전제 1과 기본전제 2를 다 충족해도 실질 투자 수익률은 4.43%입니다. 다 충족해도. 결론, 모든 비시장 위험, 시장 위험을 제거해도 연평균 실질 투자 수익률은 4.43%, 접근금리와 2.5%포인트 차이 나죠. 예. 이 백분율 간의 이 어떤 산술적인 차이는 퍼센트 포인트로 차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위가. 이건 이제 상식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다는 거. 어쨌든 접근금리와 2.5% 포인트 차이죠.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주거래 은행 가서 우대금리 받고 적금 들면요, 요 차이가 더 줄겠죠. 그 4년간 고생하시면서 요거 더 받으시려고 더 4년간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우대금리 받는 주거래 은행 가가지고 적금 드시고 아니면 그 주변 아파트 사시는 게 낫습니다. 사시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비시장 시장 위험 제거해도요, 투자 수익률이 실제로는 요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요것밖에.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고수익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고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상에서 좀 나오셔야 돼요. 환상에서 나오시려면은 뭐 제가 올려드린 경험썰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현재 가치로 환원해보고 기회비용도 빼보고 이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객관적인 어떤 비교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주택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요, 굉장히 생각보다 높지를 않네. 이 고생하면서 4년간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우대금리 받고 적금 넣는 게 낫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